자, 안녕하십니까. 엠비엔골드 대표 전문가 최현덕 매니저입니다. 자, 제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영상을 올려놓는 건데요. 저는 이제 오늘 나와서 하루 종일 딱 시장을 보니까 일단 미증시가 어제는 우리 시장은 빠졌지만 미증시가 올랐습니다. 예. 미증시 상승 이유를 분석을 해보고 시장을 쫙 돌려봤을 때 결국에는 이번 주만 잘 해도 이 얼마 남지 않은 12월 달에 산타랠리를 즐길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VIP 회원님들은 이미 준비가 거의 다 되어 있고요. 다음 주에 또 몇 개 살 종목이 더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갖고 있는 것도 몇 개 좀 수익 실현을 하고 살 건데, 어쨌든 뭐 준비된 게 있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시황도 뭐 종목도 다 공개합니다. 다만 오늘은 이제 좀 시황 위주로 해서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겁을 먹거나 쫄거나 그러면은 절대 산타랠리를 즐길 수가 없거든요.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못하는 게 뭐냐면 시장이라는 것은 항상 올랐다 빠졌다 올랐다 빠졌다 무한 반복인데,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은 어떠냐면은 빠질 때는 다 두드려 맞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몇십 프로씩 다 맞죠. 정작 올라가는 시장에서 겁을 먹고서 이걸 수익을 못 납니다. 또 나중에 시장 빠지면 다 두드려 맞고 또 시장 올라서기 시작하면은 수익이 얼마 안 나요. 근데 지금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수익을 굉장히 많이 챙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오늘 시간에는요, 우리 시장은 금요일에 빠졌지만은 미증시가 왜 올랐는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느 쪽을 봐야 되나.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죠? 예, 메타, 게임, NFT, 반도체, 배터리. 사실 여기만 보셔도 정말 먹을 게 많이 있고요. 예, 요 종목까지 사실 대표적인 종목들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제가 딱 찍어드리지 않아도 웬만하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역시나 이번 주에 대장주 몇 개만 사 놓으셔도 12월 달에 산타랠리를 즐길 수가 있는 거고, 지금까지 손실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 산타랠리 때 언제 수익 나겠습니까? 예. 지금 지수를 보면 항상 그래요. 지수를 보시면 제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수를 보시면 지금 코스닥이 지금 박스권 상단까지 얼마 안 남았죠? 예. 요것만 가더라도 요 자리에서 최소 20-30% 올라갈 종목들이 꽤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를 보더라도, 예, 얘는 지금 3010에 끝났었는데 3150에서 3200까지만 온다 하더라도, 예, 20-30% 이상 수익 날 종목이 꽤 있습니다. 요쪽에 종목만 담아두시면 되는 거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20% 또는 마이너스 30% 물려낸 종목이 있다 한들 30-40% 수익 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쵸? 저희는 최근에만 해도 NHN벅스 다 12월 7일자로 우리 모든 회원분들이 다 36% 수익 난 겁니다. 그죠? 넘겨보시면 다 있죠? 한두 명이 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컴투스 같은 경우도, 예, 이렇게 35% 40% 수익이 다 나온 거예요. 얼마 전에만.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시장이란 말입니다. 왜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흔들었다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가는 거고, 여기에 동참하지 못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장을 정확히 한번 설명을 드릴 것이고, 예, 이 종목까지 왜 올라갈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핵심만 아주 쉽게 설명드릴 거니까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한번 꼭 돌려보기 하셔가지고, 예, 들어보시 바랍니다. 일단 지난주에 우리 시장 왜 빠졌나, 그 빠진 것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금요일날 우리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인데, 자, 지금은 이제 오미크론 영향은 거의 없어진 거죠. 물론 앞으로도 계속 이 오미크론의 데이터를 좀 두고 봐야겠지만, 이미 시장에서 이제는 이번 겨울에는 오미크론보다는 델타 변이가 더 힘들 것이다. 지금 우리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다 델타 변이거든요. 그래서 오미크론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좀 많이 없어진 것이고, 그 리스크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이동하고 있다. 예, 그래서 목요일장 미증시가 급락이 나왔던 거고, 나스닥이요. 그 다음에 그 금요일날 우리가 반영에 대해서 하락이 나왔던 건데, 그 이유가
11월달 CPI가 굉장히 크게 급등할 거로 봤습니다. 일단은 이 CPI라는 것은요, 2%만 나와도 금리 상승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6% 넘어가니까 얼마나 많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아직까지는 괜찮다라고 하는 건데, 11월까지도 6.7%, 그러니까 지난달보다도 0.6% 나올 것이라 보고 있던 거고, 시장은 이것보다 더 높게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컨센서스는 6.8까지 나왔는데, 지금 바이든의 행동이라든가, 아니면, 그날 목요일에 발표됐었던, 11월 달에 민간 부분 시간당 임금이 4.8% 올라가면서 팬데믹 이전 수준이 크게 상승했거든요. 요런 걸로 봤을 때, 또, 그날 같이 발표된 미국의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52년 만에 최저가 나오면서, 지금 노동시장이 상당히 좋아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도, 이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6.7, 6.8 봤던 건데, 이것도 사실 부담스러운 수준인데,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오지 않겠냐, 라고 봤던 겁니다. 왜냐면 그날 바이든까지도 구두 경고했죠. 오늘 나온 CPI는 몇 주간의 에너지 가격 하락을 반영 못한 기형적 수치일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높게 나왔으면 바이든이 이런 경고까지 했을까라고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증시를 보시면 나스닥 같은 경우가 나스닥이 빠졌던 거죠. 다음 어제 그대로 올라온 겁니다. 그죠? 나스닥은요. 다우 지수는 오히려 더 올라갔습니다. 다우 지수는 그래서 경기 민감주, 기술주 다 올라갔다가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올랐을까? 우리 증시는 그것 때문에 어쨌든 종합주가지수도 뭐 양봉 나오겠지만 마이너스 0.6%였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1로 하락이 나왔던 건데 왜 올랐을까? 자, 발표가 나왔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굉장히 높게 나온 겁니다.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약 40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면서 자, 중요한 겁니다. 장기 국채금리는 하락, 유가는 상승. 결국 경기는 좋을 것이라는 이야기고 장기 국채금리가 하락하면서 기술주도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자, 일부 투자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높지 않은 수치가 확인되면서 시장은 안도했다. 6.8 나왔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는 컨센서스였는데 바이든의 구두 경고라든가 아니면 시간당 임금이라든가 이런 거를 봤을 때 와, 더 높게 나올 것 같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미증시가 하락이 나왔던 겁니다. 어쨌든 6개월 연속 5%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봤을 때 어쨌든 경기가 좋다라는 것에 또 좀 더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11월 근원 물가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9% 상승. 10월 상승률 4.6%. 어쨌든 이 물가 상승률이 높지만은 시장은 인플레이션 주요 원인을 경제 호황으로 봤던 겁니다. 해석을 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번 보고서에서 중고차, 숙박, 항공료 상승폭은 모두 낮았습니다. 중고차, 숙박, 항공료.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이제 코로나 풀리면서 뭐 어떤 여행이라든가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났던 건데 이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던 첫 번째 신호 중에 하나다. 자, 인플레이션 고점 신호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최근 한 달 동안만 좀 많이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러니까 지금 원래 우리가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오미크론을 봤던 건데 이거는 이제 희미해지고 있는 거고 지금은 인플레를 봐야 되는 건데 인플레를 왜 봐요? 금리 인상 빨리 할까 말까 그것 때문에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목요일날 발표됐었던 고용지표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11월 CPI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이게 마지막 이제 그 다음 주 FOMC 회의까지 마지막으로 참고할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거에 주목했던 건데 6.8을 예상했던 건데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오지 않을까 해서 빠졌던 건데요. 이만큼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다시 안도를 한 거예요. 결국은 다음 주 FOMC 회의에서 조기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뭐 그때 가서 보자고요. 조기 금리 인상은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이런 경기 지표를 봤을 때 테이퍼링 가속화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파월도 계속해서 신호를 준 겁니다. 다만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이제 수요일까지는요. 예, 우리 시간 수요일까지는 시장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조기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하다고 좀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이 금리 인상이라는 것은 절대 시장이 급락이나 악재는 아니다. 예. 유동성을 회수하는 거기 때문에 조정은 나오겠지만 조정 이후에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악재인 것이다. 왜냐면 금리 인상 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가 좋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소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가 소화하는 시기인데 충분히 지금까지 파월이 시장하고 소통을 해왔고, 예. 그리고 일단은 그 예상했던 만큼 인플레가 세게 나오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시장은 금리 인상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있던 것이고요. 지금 환율이나 이 국제 금리를 보면 딱 나오죠. 그래서 이미 시장에서는 이 조기 금리 인상, 그러니까는 원래는 테이퍼링이 6월달에 끝나서 뭐 하반기에 하려는 거였는데 이걸 테이퍼링을 땡겨버리면 3월달에 끝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한 뭐 상반기 말쯤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지금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혹시나 만약에 파월이 테이퍼링 가속화 이야기하면서 금리 인상은 별개다라고 말한다면 시장은 또 환호할 것이고, 그냥 이렇게 나온다 하더라도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불확실성이라는 것은 결정되기 전까지가 불확실성이거든요. 우리가 이 CPI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지 이미 다 기정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지 도장 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약간 주춤할 수가 있는 건데, 요때가 바로 만약에 먼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왜냐면 금요일날 미국에서 올랐던 기술주들을 보면은 제가 볼 때 먼저 올라갈 수도 있어요. 월요일날. 그래서 웬만하면 내일까지는 이쪽의 종목들 다 사놓는 게 맞는 거고요. 웬만하면. 만에 하나 좀 늦다 하더라도 수요일까지입니다. 흔들릴 때 매수를 해놔야 되는 거지. 지금 자리에서 또 무슨 인버스 매수한다고 시장 빠진다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황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까지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지금 최신 업데이트까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기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제가 팩트만 말씀드렸고 아주 쉽게 또 딱딱딱 전달해 드렸으니까 혹시나 이해가 안 되신다면 꼭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오미크론에서 인플레가 넘어온 것이고, 인플레는 이미 다 시장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 특히나 고점 가능성까지 있기 때문에 이걸로 인한 더 이상의 하락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이 미국의 전문가들도 지금 시장을 상당히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도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일단은 미증시 상승의 의미, 금요일날 올랐던 왜 올랐는가 말씀을 드렸고, 자, 산타레를 준비해야 되는 건데 빠르면 월요일, 늦어도 수요일 지나고다. 그러면 어느 쪽을 봐야 되냐? 바로 메타, 게임, NFT, 반도체, 배터리. 이 외에도 이제 뭐 그 반도체 쪽 보시면 이제 보안 쪽도 제가 설명드릴 거고요. 보안. 요쪽에 대장주 몇 개면 되는 겁니다. 12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물론 이런 추세가 제가 볼 때는 1월도 이어갈 거 좀 봅니다만은 산타렐리에 먹어놔야 얼마나 1월달에 속 편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손실이 많이 나 있다면 많이 산타렐리 즐겨놔야 1월달에 편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좀 편하게 매매할 때 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주린이라도 좀 편하게 매매할 때가 됐잖아요. 왜 계속 마음 졸이면서 단기 매매하려고 그러고 급등주 추격 매수하려고 그러고 합니까? 편하게 하셔도 저희 NH먹스 다 먹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인분들, 초보자분들 다 수익 나고 나온 거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그죠? 그러니까 이 외에도 후기 보시면 정말 많은 수익이 나 있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도 다 40% 가까이 수익 났던 거고요. 뭐 한두 명 수익 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외에도 꽤 많은 종목들이 수익이 나 있는 거는 실제 후기를 통해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거는 제가 보여주는 것만 보지 마시고 실제 이 최한도 대표 카페 오셔가지고 성공투자 후기에 올려놓으시면 이거 한번 직접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후기가 꾸준하게 올라와 있나. 제가 이 보여드리는 후기는요, 제목만 보셔도 돼요. 길게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간혹 글짓기 같은
뭐 몇천만 원 벌었다라는 그런 후기를 보고 가입하는 곳이 어떻습니까? 종목은 되게 많이 추천하는데 매도가 없고 항상 크게 보라 그러고 그러면서 장기 투자하고 있죠. 아니면 맨날 매집만 하고 있거나 그쵸? 팔리도 않고 물론 괜찮은 종목을 갖고 있다면 상관없습니다만 지금은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막 비중 50% 70% 몰빵해가지고 갖고 있다는 아니란 말입니다. 올라가는 종목이 되게 많은데 왜 몰빵을 합니까? 예. 비중 10%씩만 딱딱 갖고 있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의 후기는 뭐 그런 후기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나 많은 분들이 다 직장인분들 초보자분들이세요. 예. 모두가 다 문자만 보고 매매하시는 거거든요. 방송에 참여하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십니다. 그래서 직장인분들 다 가능한 거니까는 다 한번 보시고 회원 가입하실 분은 여기서 다 홈페이지에서 쭉 가입하시거나 예, 아니면 자동 결제로 하시면 됩니다. 023490-4666으로 하시면 되고요. 요 유튜버 밑에 안내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걸로 해서 서비스 실 나가는 거니까요. 서비스 뭐 많이 준다고 해봐야 수익도 안 나는 거 서비스 많이 좀 뭐합니까? 예. 딱 이렇게 나가는 거니까 회원 가입하실 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홈페이지 주소는 여기 있으니까 예, 여기로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요 홈페이지 치고 들어가서 가입 안 하시더라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안 하셔도요. 예. 최소한에 제 카페에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후기들이 올라있나 한번 보십시오. 다 물린 종목들 갖고 오셔가지고 종목을 바꿔서 수익 나고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20, 30%인 종목도 바꾸시면 3, 40% 수익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예. 자, 그럴 수 있는 종목을 제가 또 한번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에 우리도 지금 아마도 거리두기 강화가 될 거로 좀 보여집니다. 주말까지 이제 뭐 확진자 좀 봐야겠지만 다만 이쪽의 종목들은 뭐 제가 이쪽의 종목들 중에서도 사실 뭐 항상 좀 대장주만 말씀드렸죠. 예. GH 신소재도 말씀드렸었고 GH 신소재 그죠? 뭐 계속 급등 나왔던 거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언택 관련주 중에서도 알서부터 이런 거 말씀드렸던 거고 다 급등 나왔던 거죠. 다만 지금부터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은 테마주를 볼 때가 아니에요. 예. 이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테마주 볼 때가 아닙니다. 예. 이 비대면 쪽은 차라리 비대면이 반도체가 올라가는 거지 테마주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테마주 갖고 있는 분들은 다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이런 걸로 크게 수익날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요. 아무리 확진자가 많이 나와도 예. 잠깐 올라가다 말아요. 산타랠리라는 것은 잠깐 올라가다 마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올라갈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종목 사서 30%, 40%, 50% 수익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까지도 메타, 게임, NFT, 반도체, 배터리 이쪽은 아직도 지금 이 메가 트렌드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쪽에 대해서 가장 확실하게 말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맨날 어떤 분들은 뭐 고점이다 그랬는데 고점이다 계속 올라가죠. 그죠? 예. 한 달 전부터 고점이라 그랬는데 그 자리부터 지금 2배 올라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강력히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쪽에서는요. 예. 그 이유를 또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가장 중요한 호재가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게임이 연구 결과가 어제 우리 장 끝나고 발표가 됐어요. 금요일날. 예. 메타버스는 게임과 다르다. 이거 갖고 제가 충분히 말씀을 드렸었죠. 원래 처음에 할 때는 게임으로 분류할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만약에 메타버스를 게임으로 본다면 예, 전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메타버스가 훨씬 큰 개념이고 게임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은행이라든가 공연이라든가 여러 어떤 그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건데 이걸 게임으로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어제 잠깐 끝나고 발표가 됐는데 게임 연구 결과 발표가 메타버스는 게임과 다르다. 메타버스는 게임과 유사점이 있으나 이용자의 콘텐츠 생산, 확장성, 독자적인 경제체계 등의 차이로 인해 게임과는 다른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전문가 인식조사를 따라보면 게임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 50%, 압도적이죠? 게임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 22%. 바보예요, 애들은요.
드래곤이 모호하다 28%. 그래서 어쨌든 게임과 다르다. 이게 어찌 보면 불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로도 제가 볼 때는 월요일부터 일단 뭐 금리 인상과는 상관없이 뛰어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지금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제 그 규제가 만약에 이제 새로 나온 게 있으면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될 수 있는 법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일단은 샌드박스를 통해서 좀 풀어주라는 거예요. 어느 기간까지는 될 수 있게끔. 그래서 메타버스에 대한 어떤 정책적인 얘기들이 좀 나올 때가 됐고, 자, 이걸로 인해서 이제 플레이톤 게임까지 우리가 좋게 볼 수 있는 건데, 국내에서 플레이톤 게임이 출시가 되고 나서 지금 매출 11위까지 상승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원래 이건 무조건 불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요. 지금 그 위메이드의 미르4도 저 중국을 제외한 이 미국 뭐 유럽 요쪽에 서비스가 되는 거지 우리나라에 서비스 안 되고 있거든요. 불법입니다. 근데 무한도파 삼국지가 그냥 이제 그 애플 스토어를 통해서 낸 거예요. 구글하고. 근데 이거와 관련해서 그냥 불법이면 되는 건데 지금 청와대 디지털 소통행정관 같은 경우도 사행성 여부를 판단하면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게 재구매율이나 재판매율이다. 아직 초기 단계에서 다리를 덮는 상황이라서 거래빈들을 측정하기는 이르고 가격 상승률과 사기성도 봐야 한다.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거죠. 그죠? 왜냐면 전 세계가 다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무슨 중국도 아니고 우리만 못하게 하면 또 이것 또한 웃음거리가 되겠죠. 어쨌든 사행성이 크기 때문에 뭐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뭐 안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돈 버는 게임 합법화 논란에 대해서 금융위에서는, 그러니까 어쨌든 게임위가 결론을 내릴 거기 때문에 사실 금융위하고는 큰 상관없습니다만 돈 거래기 때문에 금융위의 의견도 중요한 건데 법 저촉사항 없다라고 나온 겁니다.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 정태호 사무관은 팩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플레이톤 게임이 전자금융거래법에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 그리고 금융혁신과 최민혁 사무관도 금융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하다 보니 게임업계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고서 새로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솔직히 지금은요, 제가 지난번에 저도 이야기했지만 저도 원래 가상화폐를 그런 걸 왜 사지?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면 왜 진짜 돈을 갖고 가짜 돈을 사지?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가상화폐 쓰임새가 상당히 많아진 거죠. 일단 게임 시장에서 쓰여지는 거고, 또 게임을 통해서 플레이톤 게임, 그러니까 게임 아이템이나 이런 걸 실제로 돈을 받고 팔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지금 이쪽 다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바꿔 나가는 거지, 그냥 고집불통으로 무조건 안 돼 이래버리면 막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도 결론 못 내리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알리바바까지도, 원래 중국은 알리바바부터 해서 다 규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중국의 입장은 게임은 아편가도 같다라는 입장이었죠. 다 규제했잖아요. 그런 중국 기업이 사실 메타버스에 투자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눈치가 되게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의 알리바바까지도 메타버스 에 진출한다. 텐센트, 넷이즈도 합류한다. 중국의 대형 인터넷 기업들이 앞다퉈 메타버스에 진출한다. 아니, 이게 다 나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제가 부동산 쪽도 말씀드렸었죠. 홍콩 부동산 재벌 증지강이 샌드박스 투자 발표했다. 샌드박스가 부동산 플랫폼이에요. 메타버스 부동산 플랫폼. 홍콩의 거대 부동산 기업인 뉴월드그룹 CEO 정지강이 가상 토지 게임인 샌드박스에 투자하고 샌드박스에서 가장 큰 디지털 토지 중 하나를 획득할 것이다. 그러니까 샌드박스에 투자하는 건 하는 거고 거기서 가장 큰 토지 하나를 사겠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도 가상 부동산이 51억에 거래가 된 거죠. 51억. 실제 우리나라 강남에서 웬만한 고급 아파트 값입니다. 그쵸? 그래서 실제로 샌드박스는 홍콩 블록체인 게임 유니콘 기업 애니카 브랜드 산하의 이더리움 블록체인 기반의 탈중앙화 가상현실 플랫폼인데, 여기에 지금 또 누가 들어가 있어? 컴투스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게임빌 컴투스가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 홍콩 부동산 재벌까지 들어오게 되면서 더욱더 강력해지는 겁니다. 더욱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이쪽에는요, 절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뭐 고점이네, 뭐 실체가 없네, 숫자가 안 나오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대기업들이 투자하고 있고 이쪽에 지금 개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못 보는 사람들은 그냥 화학주 하고 있고 해운주 사고 있고 안전하게, 그게 안전한 게 아니에요. 화학주, 해운주, 철강, 예. 물론 저는 화학이 제일 먼저 올라갈 거라 봅니다만 철강이나 해운 쪽은요, 그 메타버스라든가 반도체가 예를 들어서 막 50%씩 올라요, 내년에. 근데 화학이나 이런 것들이 5% 올라봐요. 그건 손해본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년에 주도주는 메타버스 게임 이쪽에다가 반도체까지 가는 건데, 내년에 이제 이번 연도에 2차 전지가 올라갔던 것처럼 그 자리를 아마 반도체가 차지할 텐데, 그러면 말이 50%인 것이고 뭐 100%, 200% 나올 텐데요. 걔들이 이만큼 올라갈 때 화학이라든가 딱 보면 나오잖아, 지금도요. 많은 게임주 메타버스가 막 2배, 3배 올라갈 때 지금 뭐 해운주, 철강 이런 이 시크릿걸 쪽은 5%, 10%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손해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 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고, MS가 또 메타버스에 의해서 NFT 시장 본격 진출한다. 지금 이제 그 암호화폐 기업 팜 NFT 스튜디오하고 투자를 주도해서 2,700만 달러 펀드 투자 유치했고요. 네. 이게 지금 이더리움의 공동 설립자인 조셉 루빈이 공동으로 설립한 스타트업입니다. 그래서 MS가 지금 직접 유치하고 있는 거고, 자, 빌 게이츠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최소 2년 안에 각종 회의 대체할 것이다. 시장 가치 최대 8조 달러 가능하다. 이 사람들이 뭐 대가리 총 맞았습니까? 에?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8조 달러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은 9,400조 원입니다. 9,400조 원. 우리나라 1년 예산이 이번에 700조 나왔나요? 굉장히 높여 잡아갖고 최대치. 근데 빌 게이츠가 지금 시장 가치 최대 8조까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9,400조 원. 네. 그러니까 이런 대규모 유명 인사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왜 이걸 못 보시냔 말이에요. 보셔야지, 이쪽을. 그죠? 그러다 보니까는 이 돈 몰리는 NFT, 해커도 들썩한다 그래서 사이버 공격 늘어난다는 이야기고요. 메타버스 때문에 보안주 전성시대 온다는 이야기고, 네. 원래 보안주가 이미 공공이나 민간이 보안 체계를 상당 부분 갖추고 있어서 사실 실적이 안 좋아요. 그래서 성장성이 없어요. 네. 근데 이제 메타버스 시대가 커지면서 보안이 중요해지잖아요. 오늘 또 좀 전에 하나 얘기 있었는데, 일단 보시면 뭐 아톤이나 라운시큐어. 아톤은 다들 아시겠지만은 전자인증 사면서 솔루션 업체. 라운시큐어는 모바일 보안 솔루션. 드림 시큐리티는 인증서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 파수는 디지털 저작권 관리. 그 다음에 뭐 소프트 캠프는 문서 보안에 특화된 업체. 지니어스는 네트워크 접근제 솔루션 1등. 이 외에도 지금 보안주 몇 개 더 있고요. 오늘 하나 나온 게 뭐냐면, 인터넷 서버에서 최악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거 아까 오전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로그4j라는 치명적 해킹 문제가 확인됐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판매량 1등인 온라인 게임 마인크래프트에서 확인됐고요. 예.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뭐 대책은 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시 업데이트를 개발 적용했고, 업데이트를 적용한 고객들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이 로그4j라는 게 뭐냐면 인터넷 동작 기록을 유지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들 컴퓨터에 보시면요, 이 라이브러리 들어가시면은 내가 지금까지 인터넷 서비스 뭘 했나, 어디에 접속했었나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 아마존, 트위터 다 사용하고 있고, 이거를. 예. 그러니까 게임 서버나 클라우드 서버를 운영하는 정보기술 기업은 물론이고,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기업도 심지어 정보기관까지 다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를요.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들이 대처 방법을 찾아낸다는 이야기고, 지금 서버 관리자들은 이제 패치를 서두르고 있지만은 해커들은 취약점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예, 이걸로 인해서 또 보안주가 또 셀 겁니다. 그래서 이미 급등한 보안주가 아니라
앞으로 올라갈 보안주를 사는 게 맞는 것 같고, 그죠? NFT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오죽하면은 방귀 소리까지 지금 팔 수 있다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예. 글로벌 시가총액이 2년 새 9배로 늘었다. 예. 그래서 아까 MS가 이거 2,700만 달러 펀드 투자 유치한 거 아까 말씀드렸고, 그죠? 그래서 이 메타 NFT 이쪽은요, 절대 테마로 치부하시면 안 된다 제가 많이 말씀드렸고, 지금도 이런 정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예. 저는 다음 주에 근데 이쪽 수익실현 쫙 할 수 있어요. 저점에 다 사놨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또 이번 주는 반도체 배터리 갈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죠?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면은, 공급망 붕괴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종목이 올라가거든요. 그게 바로 반도체와 배터리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다 말씀드린 거고, 워낙에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쪽은요. 새로 나온 팩트만 또 설명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쪽을 좀 보시면, 자, 공급망 개선 기대. 자, 반도체는 제가 왜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공급망 붕괴로 가장 손해가 컸던 게, 피해를 봤던 게 반도체입니다. 근데 이제 인플레 고점, 또 조기금리 인상이 좀 반영되면서, 인플레 잡을 수 있다라고 본다면, 공급망이 풀리는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제일 수혜 볼 수 있는 게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보시면, 사실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정말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는 이렇게 올라간 것도 있지만 안 올라간 게 더 많잖아요. 근데 필라델피아는 비메모리 쪽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나라는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메모리가 거의 주고요, 주. 네.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메모리가 이제 공급망 붕괴에 또 좀 피해봤던 건데, 공급망 붕괴로 메모리 공급 부족, 그래서 내년에는 비메모리 상승 전망, PC 수요 늘고 반도체 재고 감소한다. 이게 반도체가 올라갈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수요는 많은데 재고는 감소하고 있고, 실제 감소하고 있다고 그래요. 네. 또 빅테크, 데이터 센터 대거 투자, 아마존, 메타, 이런 곳이 지금 메타버스 서비스 하려면 데이터 센터를 대거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반도체를 이끈다라고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었죠. 그러면서 내년 최소한 2분기에는 메모리 부진이 끝날 거다라고 나와 있는 거고. 자, 미국은요, 반도체가 석유보다 중요하다. 적국이 수출 안 할 수도 있다. 중국 겨냥해서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삼성의 텍사스 공장 투자를 언급했는데, 반도체가 석유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공급망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 당연히 삼성전자와 이번에 이제 테일러시에 투자하는 그쪽 종목들 봐야겠죠. 퀄컴에 이어서 지금 AMD까지도 삼성과 손잡기 유력하다라는 거고, 퀄컴은 이미 다 넘겼어요. 원래 TSMC하고 같이 줬었는데 지금 그것까지 다 우리 삼성이 줬습니다. 근데 AMD도 지금 그럴 거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 세계 반도체 시장이 1,500억 달러 시대 열었다. 삼성이 1위 차지한다. 메모리 쪽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메모리 쪽. 미국의 인텔 누르고 매출 1등 한다. 그래서 반도체 쪽 무조건 보셔야 되는 거고, 가장 핵심 포인트는 공급망 붕괴로 우리가 못 갔던 것이고, 그것 때문에 뭐 필라델피아, 나스닥 다 급등해도 우리가 못 갔던 건데, 지금 조기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인플레 고점 인식이 커지면 공급망 붕괴가 해제가 되기 때문에, 공급망 정체가 풀리기 때문에 가장 거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바로 반도체, 두 번째가 화학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2차 전지까지 보시면 가장 중요한 이유가 이거 하나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완성차 기업들이 배터리 이어서 양극재 수직 계열화 시키고 있다. 폭스바겐이 유미코하고 조인트 벤처 설립한다. 폭스바겐이 전 세계 최대 완성차 업체고요, 그죠? 유미코는 양극재 1등 기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완성차 기업들이 배터리 내재화시키기 위해서 공장을 짓는 거고요. 테슬라는 내년에 유럽의 최대 배터리 공장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 소재 기업도 안 갈 수가 없다. 그 중에 오늘 제가 하나 딱 말씀드린 게 솔루스 첨단 소재. 국내 동박 중에 일단 지금 유럽에 진출해갖고 생산하고 있는 기업, 그 유일한 기업인 것이고, 다 지금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조만간에 북미 공장 착공하고요. 도요타도 지금 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하기로 확정했는데, 조인트 벤처 설립되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고,
글로벌 1등 전기차 테슬라 수주했죠? 예, 테슬라가 독일 베를린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배터리 셀 공장을 세우고 배터리를 자체 수급하겠다라고 이제 계획 세우고 있고 지금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건데, 예, 여기에 2년 동안 테스트 거쳐서 지금 전지박을 공급하기로 하겠다. 이거 말고도, 예, 지금 SKC 같은 경우도 아직 못 간 거고요. SKC 같은 경우도, 예, 주가가 낮죠? 예. 그 다음에 솔루천단 소재, 그 다음에 제가 그때 좀 말씀드렸던 게 대주주들이요. 저 이것도 수익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살 거야 다시. 예. 그래서 딱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12월달 얼마 안 남았고요. 12월달 이번 주가 악재가 소화될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사놔야지. 시장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인데 여기서 사야지. 아까 시장 말씀드렸잖아요. 절대 이 기회 놓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 여기서 잘 대응하셔야 산타 랠리 즐길 수 있고, 크리스마스쯤 아니면 크리스마스 지나고 나서 뭐 1월 초에라도 큰 수익 가져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계좌가 올라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지금 이 시장 잘못 보시고 시장을 잘 본다 한들, 그래 올라가는 건 이해하겠는데, 그래 나 메타 가는 거 알겠고 게임, NFT, 반도체, 배터리 가는 거 알겠다. 근데 종목이 엄한 종목 갖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대장주 몇 개면 되는데 이거 몇 개만 갖고 있으면 되는 건데 나도 메타니까는 이거 이상한 거 갖고 있고, 그러면서 얘도 메타니까 가겠지? 안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산타랠리는요 종목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섹터를 대표하는, 예, 탑티어 종목들만 올라가면서 산타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쪽으로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또 아마 눈 뜨고 그냥 올라가는 시장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개인들의 문제점이 뭡니까? 항상 시장 올랐다 빠졌다 합니다. 근데 떨어지는 시장은 맨날 때려 맞아요. 그러니까 손실은 마이너스 30%, 40%입니다. 그죠? 올라갈 때는 쬐끔 먹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손실은 이만큼인데 수익은 요만큼 나니 다음번에 또 그래요. 아, 아까워. 또 여기서 들어갔는데 또 물려야 손실 이만큼 납니다. 올라올 때 무서워서 팔아요. 또 수익은 요만큼. 그러니까 손실은 이만큼인데 수익은 요만큼. 손실은 이만큼, 수익은 요만큼이니까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좌가 늘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황에 대해서 잘 설명드렸고, 네. 여기에 이제 종목까지, 그 섹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한 종목은 제가 하도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계속 영상 보시면 또 나와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VIP 회원님들은 좀 많이 갖고 있고요. 또 다음 주에 몇 개만 바꾸시면 돼요. 예, 제가 또 요쪽에 다 찾아놓은 거고, 아까 보안주까지, 실제로 보안주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걔네가 시총이 크지 않기 때문에 또 굉장히 빨리 올라갑니다. 예, 준비해놨으니까 잘 보시고, 어쨌든 이런 수익 나고 있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죠? 예, 이게 뭐 직장인들, 초보자분들 다 문자 보내드리고 있고 포트를 꾸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알아서 매매하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것부터 뭐 포트를 딱 꾸려서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 많은 초보자분들 가입하셔갖고 이게 수익 난 겁니다. 이런 것들. 예, 그래서 어쨌든 우리 뭐 이미 수익 들어가고 있는 것도 있고요. 기존 회원분들은요, 우리 VIP 회원들 맞죠, 그죠? 예, 그리고 새롭게 산 것도 올라가고 있고, 아직까지 못 올라가는 것도 있습니다만은 아마 이번 주를 저점으로 해서 아까 제가 시황 설명드렸잖아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이 나오는 거니까 이번 주만 잘해도 산타랠리 즐길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네, 저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